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 이제 12월이 아니라 10월 12일인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판을 키워가지고 이제 김태우 국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다시 이제 사면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했죠. 참, 그것이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국힘의 공천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공천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 것이 이제 합당하냐 안 하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지고 이제 사회가 또 바뀌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또 형식 논리적으로나마 3심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을 사면해 가지고 탈삭 몇 달 사이에 다시 선거에 투입한다 이런 것은 너무나 좀 사법부의 어떤 판결을 무시한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고 너무나 좀 독선적이라고 할까 무대보다 독자적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귀책 재선거에 보궐선거에 귀책이 있는데 그 귀책 당사자를 다시 공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를 어떤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였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진거에 대해서. 그리고 판도 키워가지고 화려한 선대본부를 꾸리고 이것도 타당하지 못했는데 국민이 이렇게 하면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더불어당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이제 성비리 문제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는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다 했다가 내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성비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궐선거에 귀책 있는 후보를 그 사람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참 해괴한 공천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나 무모하고도 아니한 좀 너무나 독선적인 공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청와대에 어떤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면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김태우 이분도 좀 자중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몇 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나가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시 탈삭 도전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올바른 처신이냐 너무나 성급한 일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청장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권 교체에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다시 나온 것은 이제 본인도 판단 미스가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고 오히려 이제 국힘에서는 이번에 크게 한 방 맞아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잘된 일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또 뭐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지면 또 그대로 공고하게 지낼 것인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국정 실패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는데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은 너무 논리적인 어떤 비약이 심하고 보궐선거를 초래한 장본인을 어떤 다시 공천하는 무모함, 무도함, 무모함, 그러한 독선,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해준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일방 좀 독자적인 그런 건 있죠. 독자적인 운영. 문재인도 독자적인 운영을 다 했지요. 하지만 그 당시로는 워낙에 뭐 적폐몰이에 모두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독자적인 운영이라고도 또 생각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죠. 적폐몰이 헤게모니가 잡혀 있어가지고 문재인이 독자적인 운영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저항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총선에 거의 5대5 비슷한 득표율을 가져왔는데 옛날하고는 문재인 박근혜 무너지고 문재인 초기하고는 그 여건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해서는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무슨 장관 임명이나 이런 식으로 또 게다가 이 보궐선거에 김태호를 다시 공천하는 것은 큰 실패였다. 너무나 무모하고 독자적이고 너무나 독선적인 공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야권에서만 하는 그런 영수회담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이 둘이서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둘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하고 피해자, 피고인이 된 야당 대표하고 단둘이 어떻게 만나서 논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그런 식의 회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 정권의 이제 옛날 문재인보다 더욱더 독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때와 지금의 국민의 지지도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당시의 여건과 지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정치 지형 자체가 그 당시는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5대5의 비등한 현상이다. 그러한 와중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은 좀 무리한 점이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단독 회담은 안 된다. 그것은 여러 정당 대표와 같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고 뭐 장관 임명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독단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수용성 있는 그런 후보를 채택해서 외연을 넓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 외교에서 국방에서 여러 가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옳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참 정치라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추진해야지 그냥 혼자 먼저 앞으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옳고 그런 건 사법부와 검찰에서 뭐 법을 지키고 옳고 그런 것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치는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동의와 합의와 지지를 받아야 뭐가 된다 하는 것들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너무나 부동산이 올라서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우리가 문정권에서 부동산이 단순히 올라가지고 지지를 이러느냐, 그거 아니고 부동산의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나 힘이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규제가 얼마나 완화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연합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것들은 그래도 뭐 토지 그 허가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해결해 주지 않고, 요새 또 하면 뭐 금융개혁, 뭐 대출 규제를 한다든가, 무슨 토지 규제를 한다든가, 토지 그래 내가 아파트를 사겠다는데, 전세를 안고 사겠다는데 그 전세를 안고 사지를 못하게 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인데,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이제 국힘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자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 이거잖아요. 너무 규제가 심하다. 이런저런 불만이 많으니까 원희룡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보다는 나아진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을 뚜렷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이래서 정권 교체가 된 어떤 실감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돼서 신속한 어떤 자유의 회복, 그런 것들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정 실패, 뭐 전반적인 실패 이렇게 보기 어렵고, 부동산 정책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5대5의 이제 양쪽으로 쪼개진 이런 정치 지형에서 옛날 문재인만큼의 동력은 얻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파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정책은 좀 더 화끈하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다. 말은 잘하죠.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의 행동들이죠.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그동안에 처신을 해왔느냐, 시장, 도지사 했을 때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고 본인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지 이거 뭐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참패는 아주 국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새겨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고 잘 개혁을 해야 된다. 민심의 일부가 이렇다는 것들을 잘 명심해서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하고는 정치 역학이나 구도가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